1위, 2위 앞서 만나봤고요. 3위, 4위 이제 갑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름이 나왔어요.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이 되고 대장동 일당이 폭로까지 나서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더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듯합니다. 본인이 직접 과거 9억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 씌우기.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거든요.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그건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고요.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법에 맡기는. 이제 이거를 각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회? 좀 각박해졌다고 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백브리핑이 나오는 취재진이 따라갔을 때는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이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 받은 혐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런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이 됐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새로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을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덮어 씌우는 국가폭력범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2년 실형이 나와서 그 형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죄를 대법원까지도 인정을 해서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신이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이 측근들이 이제 구속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예. 물론 대장동 사건은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겠죠. 진행 중인 사건인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없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심, 2심에 이어서 3심 대법원까지도 유죄로 확정한 사건을 왜 없는 사건을 덮어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부인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자기를 엄호하려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좀 변명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 스스로 내가 진짜 검찰의 프레임에 걸렸고 없는 죄도 검찰이 뒤집어 쓸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사건을 좀 소환했으면 뭔가 그래도 그게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색깔이 다른 이 그래픽에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당시 민주당도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지만 재심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았거든요. 못했다는 평가도 많았고. 그럼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왜 굳이 언급해서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겠다고 주장하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 왜 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아마도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도 스스로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이 분이 찍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200일 짚어보니까 거의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여권 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뭐 한 3건 정도고 나머지 모든 수백 건이 다 민주당의 뭐 수십 건 수백 건이 다 그렇게 집중돼 있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수십 건 수백 번은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할까요? 하여튼 수십 번인데 5, 60번으로 제가 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더 많은 숫자도 나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통계들이 지금 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탈탈 터는 방식의 이 검찰 수사 방식들 그리고 관련돼서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거는 전혀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나라당
부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됐을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진술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그 사람의 전력까지는 뭐 끄집어낼 아니 근데 그 필요는 부분도 없는 상당히 거죠.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누가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진술은 또 검증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추측했다, 생각했다, 추정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보수 정확한 성향의 변호사가 언론들과 전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추측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목표로 잡은 곳에는 사냥하듯이 탈탈탈탈 털어서 알겠습니다. 별건 수사로 예. 해서 하는 이런 검찰의 수사 방식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그 양상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그러나 그거에 말씀하시면 대한 될 걸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을 소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도 왜 예. 그런지 궁금한데 아마 그런 부분이 한명수 전 총리의 주장이 아마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지현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서 아까 앞서 그 유튜브 매체를 비롯해서 민주당과 이 더 탐사가 정치 깡패라는 말을 했고 오늘 이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해당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하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다. 이재명 대표 겨냥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인들이 계속 만들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이제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로 달려가고 법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정치와 전혀 무관하게 성남시장 시절의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되어서 유동규 씨까지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특히 이제 남욱 씨라든가 또는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의 진술이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새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치 탄압이나 검찰의 어떤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검찰에서 마치 무슨 남욱 씨가 새로운 어떤 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회유를 하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해서 그것을 외부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잘 보면요. 검찰에서 공판검사가 신문을 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 변호인이 신문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알리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사법적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예.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정치와 무관한 영역이죠. 근데 예.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탈탈 털고 있다. 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남욱은 과거에 뭐 한나라당 출신이다. 더 나가서 이 사람을 회유 협박해서 이재명을 뭐 올가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는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윤색을 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또는 정진상 부실장이 예. 구속된 범죄 사실도 따지고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뭐 과거에 해서 압수수색을 통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정리 좀 드릴게요. 지금 그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 진술에 의해서 예. 범죄 수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윤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뭐 사실 말은 좀 딱딱한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팽팽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바로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했어요. 오늘 알려지기로는 또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도 진술을 거부하겠다, 묵비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